아무튼 기본 전통 재래에 따른 상을 차리는 음식도 우리가 굿상에 차리는 음식에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 재래에 따르는 음식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굿상에서도 적용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상에도 적용되는 첫 번째 홍동백서라고 하죠. 그때 홍동백서라고 할 때는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다 배열을 하고 하얀색 과일은 서쪽에다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과일의 대표가 사과고 하얀색 과일의 대표가 배이기 때문에 사과는 동쪽에 배는 서쪽으로 배치를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과 배를 넣고 여기는 배 사과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예전에는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배 사과 이 모양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양쪽에서부터 대칭을 이루어 온다는 의미로 양쪽에 배 사과 이렇게 놓기도 해요. 그렇다고 요거 역시도 기본 재래 음식을 차릴 때 하는 기본 원칙이겠지만 이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러 가는 것도 지금은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래 음식을 차릴 때는 사과나 배에 위에를 날려버리죠. 위에를 날려버리는데 이 날려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우리가 통돼지나 여기 익힌 음식을 놓기도 하고 통돼지나 통갈비 생갈비를 놓는 거, 그 다음에 과일이나 떡을 포장지를 까지 않을 때 않고 사탕이나 이 음료수병을 포장지를 까지 않고 놓는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한번 옛날에 얘기라는 책을 돌아가서 얘기라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령님에게 바치는 음식은 고유의 향과 풍미를 신령님들은 즐기기 때문에 이걸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운감을 하기 때문에 가공을 하지 않는다. 가공을 하지 않는다 해서 신령님에 바치는 음식은 사과도 배도 딸기도 토마토도 수박도 파인애플도 바나나도 껍질도 까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물론 수입 바나나 봉자리에서 열면은 방부제 냄새가 역하게 날 수 있죠. 그래도 껍질을 까지 않고 놓는다. 그런데 왜 조상상에는 사과의 윗단을 날릴까? 조상님은 신은 신이지만 인간도 아니고 원 하늘에 있는 자연신도 아니고 조상신, 인간은 육신을 갖다 살던 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대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를 날린다. 위에 반만 날린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본상을 차려놓고 조상상에 차리는 음식은 배 사과의 윗단을 날려서 차리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조상상에는 그런 조상의 음식을 차린다는 철학이 있었고, 그렇게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방식대로 상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저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차렸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홍동백서 그 다음에는 조율시이라고 그래요. 조율시라는 대초, 율은 밤, 시라는 건 감, 이라는 거는 배죠. 밤대추는 우리 무속에서는 상과일, 늦뜸과일이라 해서 밤대추는 불사상으로 다시 올라가죠. 소당상에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투르는 밤대추를 뺀 감과 배가 남는데, 감과 배는 홍동백서의 이론상 사과, 배, 사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감은 중간에 넣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집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조율시이
사과, 뭐 바나나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찰 때는 조율, 시, 이루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과를 이쪽에다 놓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 무속인들은 밤하고 대추는 으뜸과일, 상과일이라고 해서 불사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에는 우리가 배하고 사과 그 다음에 감에 배치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 아까 육아 대신에 쓴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있네요. 감이라는 것은 말려서 곶감 형태로 만들면은 계절에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3, 4, 5, 6, 7, 8 이때는 주로 곶감을 썼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다가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저도 막 두서가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항상 우리가 소가 우리가 바라보는 왼쪽이고 6이 우리가 바라보는 오른쪽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혹시 지방에서나 서울에서나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을 모시고 이쪽에다가 장군님, 신장님을 모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이 맞냐 이쪽이 맞냐를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주장을 하면은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맞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특히 인천이나 부천, 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내가 어떡하다 처음에 내림굿을 내숫굿을 이북굿하는 신어머니한테 내림굿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연이 끊어져서 만난다 보니까 한양굿을 하는 신어머니를 또 만나게 됐어.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불사님을 여기다 걸어놨는데 한양굿하는 신어머니가 와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불사님이 여기다 걸어. 근데 내가 해보다 보니까 한양굿이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그러면서 다시 또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을 또 다시 해. 선생님들 만나서. 근데 이 양반들은 또 여기서 또 이쪽에 불사님이 왔다고 또 옮겨. 이렇게 이런 것만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저는 탱화의 위치, 불상의 위치, 신당님의 위치, 신령님의 높낮이, 단상이 한 단이다, 두 단이다, 세 단이다 이거 갖고 트집 잡는 분당 제일 경계 1호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신령님을 이쪽에 앉히든 저쪽에 앉히든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합의받아 오시는 어떤 신령님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깨우치느냐 못 깨우치냐.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더 우리가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기본적으로 음양이로든지 오행이로든지 이런 사상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자연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논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동양의 이론상 남존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말은 의미는 아니고 남자는 하늘에 비유하는 거 여자는 땅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원 카드를 써서 남자는 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자는 터기자를 써서 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는 터의 주인이고 남자는 성의 주인이다. 남자는 성주의 성의 주인이고 큰 주인이다. 대주라는 거고 그래서 남자는 남좌여우 그럽니다. 여우. 그래서 거꾸로 이제 좌존 우비 그래요. 우비. 좌존 우비 그러는데 이 왼쪽이 존귀하고 오른쪽이 천하다. 그래서 왼쪽이 존귀한 걸써.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이 있고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어도 영의정은 하나의 형식상의 자리고 모든 실권은 좌의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이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지방을 붙일 때 여기가 5대 봉사
여기가 사대봉사,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가 부모님. 이렇게 지방을 붙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내가 살아있는 시각으로 볼 때 이쪽이 어른이 앉으시는 자리고 이쪽이 조금 더 지위가 낮으시는 분이 앉으신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예식장에 걸어 들어갈 때도 남자가 이쪽에 서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이쪽에 서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어른에게 절을 할 때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 옆에서 절을 하는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게 절을 하는 것이요, 여자와 남자는 음양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절에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는 누가 더 높고 낮다음이 없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령님한테 할 때도 우리가 제수구사 할 때는 오른손이 올라가서 하고, 진옥을 할 때는 왼손이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덕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상 두고 볼 때 그래도 불사님을 우리가 볼 때 왼쪽에 모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북굿을 하는 분들이 불사님을 오른쪽에 모셨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대다수의 모석인들은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 위에는 대부분 이쪽에다가 불사님, 칠성님, 용왕님, 이렇게 재성님 이렇게 모시고 있을 거예요. 또 대신할머니,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가운데 산신할아버지 모시고, 여기다 도사할아버지, 신장님, 장군님, 별상님, 대감님을 모실 거예요. 그리고 건립전에는 대부분 창부씨를 모시죠. 이렇게 해놓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고 전안을 꾸미고, 이런 의미를 겸해서 같이 이해를 해야지,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당에, 우리가 볼 때 왼쪽 편에 소당에 차리는 음식, 중당에 차리는 음식, 육당에 차리는 음식, 소떡, 중떡, 육떡, 그 다음에 소과일, 중과일, 육과일, 소부침, 육부침, 중부침, 소전, 육전, 어전, 육고기, 이렇게 소중육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음식상을 차릴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고, 간혹 꼭 이거 어디다 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맘먹고 생각하는 의미의 몫이 정해진 어떤 분이 있다면 그 몫을 정해져서 그렇게 놓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의미에서 조율시를 따졌고, 그 다음에는 홍동백설 했고, 그 다음에는 두동미서 그래요. 머리는 동쪽으로 가고 꼬리는 서쪽으로 간다 해서 생선을 놓게 되면은 머리가 이쪽으로 가게 놔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생선을 놓게 되면은 두동미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식혜를 쓰진 않지만 좌포 우혜를 쓰죠. 그래서 집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는 왼쪽에다가는 포를 놓죠. 포를 놓고, 동태포나 포를 놓고, 이쪽 오른쪽에다가는 식혜를 놓는 거예요. 희자가 식혜 해자를 쓰는 건데, 좌포 후에, 이 좌포에는 우리가 일반 제사상에 쓰는 거지 구석에서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기본적으로 홍동백서, 두동미서, 이런 거 조율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은 대추라는 거는 대추나 밤을 가장 우리가 불사님이 으뜸가는 과일로 썼던 이유로, 그래서 불사거리나 주상거리를 한 다음에 산을 주죠. 산을 준다는 의미는
흩어져서 재수를 준다. 흩을산자예요. 이게 용곽산할 때 산자죠. 용곽산은 건 용의 뿌리를 갈아서 넣었다는 의미인데 사실 용의 뿌리를 갈아서 넣은 건 아니고, 그래서 기침에 좋다라는 은행, 그 다음에 도라지, 강청양 이런 것들을 갈아서 넣은 걸 용곽산이라 하는데, 이 산자라는 건 흩어질 산자. 우리가 밤대출 줄 때 그냥 밤대출 주는 것이 먹고 배 터져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재수를 흩뿌려서 준다. 불사님이 누가 조상님이. 그래서 조상거리를 올고 불상거리를 올고 밤대출을 주는 이유는 그래서 재수를 흩뿌려서 준다. 그때 짝수를 맞춰서 짝이 맞으면은 오늘 굿이 잘 됐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점쳐보는 거예요. 그때 대출을 왜 주고 밤을 왜 주느냐? 대출하는 거는 과육 안에 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과육이 같아 있고 씨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과육은 백성을 의미하고 씨는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대추는 임금을 상징하고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추를 쓰는 것이며, 밤은 껍질 속에 온통 과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껍질은 나라를 의미하고 안에 있는 과육은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은 제갓집에 살아있는 가족, 식구들,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과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으뜸과 하는 과일, 상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대추를 산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하는 것을 패백이라고 하죠. 인사를 드리는 거. 원래는 패백을 드린다는 절차가, 예전에는 남자가 결혼을 한다 할 때 장가간다고 하죠. 여자가 지금은 시집 온다는 말이 더 많지만 예전엔 장가간다는 말이 있었죠. 장가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가 결혼식을 하면은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고 3일 밤을 자고 나서 그때 신랑집으로 오는 겁니다. 신랑집으로 와서, 첫 신랑집에 와서 시어버지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 드리는 거를 사실은 현구고래라고 하는데, 그거를 패백이라는 의미로 지금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신랑이 처갓집에서 3일 밤을 자고 다시 신랑집에 와서, 본집에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첫 인사 드리는 거를 지금은 예식장이라는 문화에서 다 해결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패백까지 드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백을 드릴 때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한테 첫 인사를 받으면서 밤대추를 던져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추라는 거는 한문을 쓰면 조자를 쓰죠. 조자를 쓰는데 이 조자가 이 다른 한문 쓰면 아침조, 일찍조랑 같은 말이 돼. 일찍조, 아침조, 일찍조랑 같은 발음이 같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대추를 준 것이고, 밤을 준 것은 밤율자가, 제가 밤율자를 지금 까먹었네요. 밤율자와 발음이 법률율자가 같다. 그래서 시댁의 가풍과 전통을 따르고 존중해라는 의미에서 밤과 대추를 준 거지, 요즘 아들만이 낳고 딸만이 낳고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밤대추는 그 집안의 가풍과 규율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면서 사는 우리 농경문화의 특징이고, 구대서의 밤대추를 상과일리 치고 상으로 치는 거는, 대추는 임금님과 신을 의미하고 밤은 백성과 그 집안의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밤대추로 으뜸과일 상과일을 썼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어떤 구세에 어떤 음식과 어떤 상을 차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이, 당황하실 필요 없이, 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분배를 하느냐, 어디에다 얼만큼 넣느냐 가지고도 역시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이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음식을 어떻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나눠서 배치를 하느냐도 여러분들한테 큰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양꽃 뒷전문서에 보면은 음식을 칭하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리든 굿당에 나가서 차리든 본상을 화려하고 뻐글떡하게 차려놓고 조상상을 초라하게 차리는 것보다 조상상을 한 곳으로 합쳐서 본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이 조금 남는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조상님 잡수시라는 목 말고 혹시 내가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목포다 경주다 울산이다 대구다 광주다 이렇게 지방에서 살았었고 우리 조상님 내가 할아버지는 광주에 살고 아버지는 목포에 살고 증조 할아버지는 이북에 살고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에 본양님들한테 원래 계시던 이 터전으로 전부 한 방씩 날려서 오시라는 의미에서 본양상을 차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혹시 조금 서운할까봐 문전에도 하나 놓고 또 주방에도 하나 놓고 안방에도 한 그릇 놓고 뒷간에도 놓고 수문장에도 놓고 베란다에도 한 접시씩 놔주는 것까지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그거는 내 마음에 편하자고 하니까 그때 어느 누구를 빼놓고 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다 차리려면은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한도 내에서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지금 3시간에 걸친 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비교해 보시면은 굿상 차리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떤 굿상을 차리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으시면서 상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음식을 준비할 때도 어떤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판단력과 선택력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데 계속 더 힘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